의료중재원에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 의료중재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큐에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데요? 약간 로켓단 같은? 난 로이! 나 로사! 나옹이가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의료 분쟁 조정의 신청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크크크. 유유. 하지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의료 분쟁 조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은 예상치 못할 때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요? 반드시 청구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땐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해서 합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비의료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야, 비의료인 시술이라 얼마 전 뉴스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했다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정말 이런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분쟁 조정법에는 보건의료인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의료인에게 수술받은 것도 속상한데 신청도 못한다니, 야,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되나요? 종결된 사건의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이용 수집에 근거해서 반환을 하거나 보존기간 이후에 파기가 됩니다. 만약에 제출하신 자료를 반환받고 싶으시면 조정 신청 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동의서에 반드시 자필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어요. 과잉진료에 대한 진료비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번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과잉진료비에 대한 환불과 행정처분은 의료중재원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치료비 적정성 문제 및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등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나요? 의료중재원은 소송 대행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의외인데요?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요, 의료중재원은 사법기관이 아닌 의료사고 발생 환자의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럼 의료중재원은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 단순히 조정만 담당하는 건가요? 주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맞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의료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 상담, 예방,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670-2545로 전화를 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의료중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의료중재원 누리집을 방문해 주세요. 꼭이요. 이렇게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된 오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제 궁금증이 좀 확 풀리셨어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 이전까지는 마냥 어려워 보였던 의료 분쟁 해결에 다양한 방법과 조정이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분쟁이 있을 땐 의료중재원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맞죠? 아니요, 그 전에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네. 아무튼 한 큐의 컷 전문가가 알려주는 의료 분쟁의 모든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질문과 답변이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있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의문점, 궁금점이 풀렸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모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었습니다. 안녕.